판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드리는 시간, 판소리. 안녕하세요. 해외 진출 전문가 경영지도사 김용수입니다. 해외 진출, 해외 마케팅, 과연 나와는 상관이 없는 단어일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시장이 커가는 것은 고사하고 갈수록 쪼그라드는 국내 시장의 현실에 한숨을 쉬게 될 때가 많으실 겁니다. 사방에 막혀진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한계 없는 가능성과 함께 더 넓은 세계로 시선을 돌리실 때가 다가옵니다. 해외 시장에 관심을 갖고 해외 시장에 향한 문을 열기 위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소상공인 대표님들을 응원드립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다와 실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질문을 수십 번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해외 진출과 관련한 소상공인 대표님들의 어려움을 들어보고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궁금증이나 문제점이 있어서 오셨는지 좀 들려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한국 시장은 규모가 점점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오히려 시장은 사방이 막혀 있고 그 현상 유지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차피 제품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해외 진출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있는데, 저 같은 1인 2인 사업자도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흔히 해외 진출을 주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방향과 방법을 몰라서 포기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혼자서 해결하려다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물론 제품의 경쟁력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초반에 해외 진출 아니면 수출을 주저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방향과 방법을 몰라서, 그리고 혼자 하려다 힘에 겨워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방향과 방법을 알고요, 혼자가 아닌 외부 전문가와 같이 풀어간다고 하면은 해결이 된다는 얘기이고, 너무 주저하고 너무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힘이 나는 것 같긴 한데요. 아무래도 해외 진출을 하려고 하면 국내 시장보다 알아야 할 게 많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알아야 할 게 꽤 많고요. 현지 판매 경향 아니면 뭐 소비자 선호도, 가격 경쟁력, 해외 시장 정보, 하다못해 수출의 프로세스도 알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해외 진출이라는 게 알아야 할 사항 지식들이 많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완벽하게 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공적인 해외 진출은 단 한 번의 커다란 도약보다는 많고 작은 단계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적절한 계획과 준비, 지속적인 노력과 도전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100만 가지 이유 중에서 단 한 개의 경쟁 우위가 있다고 한다면 성공적인 해외 진출의 시기를 더욱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케팅 전문가 혹은 해외 진출 전문가의 손길만 더해진다고 하면 큰 탄력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걱정이 진짜 산더미였는데 길은 다 있는 거였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해외 진출을 하려면 돈이 좀 많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해외 진출을 얘기하면서 돈이 안 들어가요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요. 돈, 자금 확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 자부담만 부담한다면 나의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수출을 하거나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꽤 있습니다.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 제도로는 수출 지원금, 수출 보증보험,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와 지원금은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것이며,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쟁력 향상과 더 큰 성공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안 쓰면 다른 누군가가 혜택을 보는 게 정부 지원 제도의 성격이지만,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정부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활용해서 어렵게만 느껴지던 수출도 도전해보시고 활로 확대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서 하려 하지 말고 방향과 방법을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그리고 내 돈 전체를 들이지 않고도 정부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여기까지 들으니까 한번 도전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또 제가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인데 해외 진출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아이템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시장 조사까지 많이 거론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격 경쟁력이랑 아이템 경쟁력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시장 조사까지 그렇게 시간과 돈을 쏟아야 하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요. 지금 질문이 참으로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인력과 자본을 갖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해외 시장 조사를 무조건 첫 번째 출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규모가 있으니까 만약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체력도 있는 거죠. 그만큼 시장 조사 중요도가 높다는 얘기이지만 오히려 인력, 자본, 시간 등 모든 게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한번 타격을 입으면 다시 일어서는 게 오히려 더 힘들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선행하고 더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는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차이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발생한 것인데 해외 시장 조사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와닿지 않는 게 현실이다 보니 마케팅 전략을 현지화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해외 시장 조사 없이 앞 단계,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바이어와 만나 상담을 하거나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제품 올려서 판매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럼 진출 희망 국가의 시장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전에 국내에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도 해외에서 판매 성공을 했다는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국내와 동일 상품으로 해외에서도 판매 성공했다는 기사를 보시겠지만 이런 성공 스토리는 정말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은 국내와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해외 바이어와 상담을 하게 되면 현지 국가에 맞게 바꿔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만큼 해외 시장별로 각자의 다양성과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먹고 마시는 제품은 현지화를 해야 하니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대량으로 찍어내는 공산품은 세계 어디서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일상사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한국에서 전기를 쓸 때 220V를 사용을 하지만 유럽은 몇 볼트를 쓸까요? 아직도 110V를 쓰는 지역들이 꽤 많습니다. 그럼 미국은요? 120V, 240V를 쓰고 있죠. 이번에는 화장품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반적으로 남자 스킨이 여자 스킨보다 향이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스킨에 알코올이 들어가는데 남자들은 면도를 하기 때문에 좀 더 높은 소독 효과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알코올 성분이 강하게 들어간 스킨을 이슬람 국가에 판매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은 안 된답니다. 이슬람 국가는 알코올 성분을 금지하다 보니 음료도 알코올 음료보다 무알코올 음료가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국가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할랄 화장품이란 것도 매우 광범위하고 까다로운 금지 조항에 따라 제조가 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궁금한 사항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다 이해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질문사항이 있어서 나오셨을까요? 예, 저는 한국에서 판매하거나 유통 중인 상품 중에서 해외에서도 성공할 만한 상품이 어떻게 찾으면 되는지 또 상품 선정과 관련해서 비법이나 전략을 알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파악하고 싶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들고 있거나 유통하고 있거나 옆에서 팔고 있는 제품 등 제품은 주변에 정말 많죠. 이 중에서 해외 갖고 나가 팔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것만큼 어려운 과정도 없는데요. 비법은 아니지만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제품 수명 주기라고 들어보셨을 건데요. 개발, 도입, 성장, 성숙, 세택의 5단계를 거친다는 게 제품 수명 주기인데요. 이 제품 수명 주기가 나름 유용한 게 아이템의 탄생부터 세택까지 적용되는 이론이기도 하지만 국가별로도 제품 수명 주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건데요. 일본에서 유행했던 게 2, 3년 뒤에 한국에서 그대로 유행한다는 게 대표적인 국가별 제품 수명 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성장, 성수까지 다 한 제품이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아직 태동도 안 했거나 개발 도입 단계인 경우가 있는 거죠. 저희에게는 사양 산업, 사양 아이템이지만 다른 나라에게는 이제 막 성장하는 산업, 아이템일 수 있다는 얘기이고요. 결국 이 부분도 앞서 이야기한 시장 조사와 연결되는 부분인 만큼 시장 조사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예, 다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 상품 선정이 됐다면 다 수출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 수출 금지 품목이 있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수출 금지 상품이라기보다는 수출할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아이템들은 있고요. 몇 가지 들어보면, 첫째, 의외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대한민국은 수출 장려 국가이니까 모든 제품의 수출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좀 더 신경을 쓰는 수출 아이템이 있고요. 수입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는 수입 아이템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중고품 수출입니다. 왜 그럴까요? 중고품을 수출하면 저희에게 남아도는 자원을 다른 나라에서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 자원 순환 측면에서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고품 수출을 까다롭게 보는 이유는 중고품은 도난 상품, 분실 상품이 적법적인 형태를 갖추고 해외로 많이 나가는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수출 금지는 아니지만 세관에서 수출 검사 등을 비롯해 일반 제품과는 달리 약간의 감시 눈길을 보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중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중고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고품을 아이템으로 선정했을 경우에는 상대국에서 수입 금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같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할 사례는 맛과 향에 관련된 제품입니다. 우리가 외국에서 수입된 화장품이나 향수를 고를 때를 생각하면 쉬운데요. 프랑스 사람이 좋아하는 향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도 좋아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럼 한국 사람은 어떤 향을 제일 좋아할까요? 라벤더 향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치즈 느낌 아니면 사양 느낌의 향은 대중적이지는 않은 향입니다. 한국 사람이 가지는 취향만큼 해외도 마찬가지로 맛과 향에 대한 선호도가 존재하고요. 다만 인종이나 나라에 상관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향은 바닐라 향과 복숭아 향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있으니 아이템 결정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시진 않겠지만 브랜드 제품의 가품은 절대 수출해서는 안 됩니다. 돈의 유혹 때문에 특히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 장, 두 장 판매야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해외 판매 아이템으로 하시는 것은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템이 선정됐다면 그 다음 절차는 무엇일까요? 아이템 선정이 끝났다고 하면 어느 국가로 해외 진출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겠죠. 여기서 또 한 번의 고민이 시작되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저희와 같은 소상공인들은 처음부터 물량을 대량으로 해서 수출 실적을 올리기는 쉽지 않거든요. 물량이 커야지만이 수출 단가 경쟁력이 생기는데 저희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대한민국과 FTA 체결을 맺은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게 답이고요. 나라별로 다르지만 FTA 체결 국가는 관세가 0%에 근접한 국가가 많으니까 미체결 국가의 수출자보다도 저희가 단가 경쟁력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은 세계 59개 국가 FTA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FTA 체결한 국가와 수출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FTA 체결 국가와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무조건 관세율이 0%에 근접하게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요. 해당 수입국이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CO라고 불리는 원산지 증명서를 수입자에게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원산지 수입 증명서가 뭐지? 라고 하시는 만약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근처 관세서 사무실에 전화하시면 발급 방법도 쉽게 설명해주고 발급 대행도 해주실 거예요. 첫째, 아이템 선정 방법, 둘째, 수출국가 선정 방법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나중에 혼자서라도 해외 진출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하고 알아야 할지 단계별 포인트를 말해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초보 수출자 입장에서는 너무 깊게 광범위하게 들어가시면 오히려 조사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시장 조사, 경쟁 관계 분석, 수요 분석, 대약 수출, 사후 관리 이렇게 5단계로 준비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앞으로 수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어떤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아이템 선정, 국가 선정, 해외 진출 시 평가 요소 등 잘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말해주신 내용을 고려해서 추천해 주시는 해외 국가가 어디가 있을까요? 제일 어려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대표님마다 가지고 계신 아이템이 다 다르고 그 아이템의 경쟁력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국가를 추천하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만약에 한 곳을 추천을 한다 그러면 베트남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한 대로 수출 단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FTA 체결 국가에서 고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베트남과 우리는 FTA 체결이 되어 있을까요? 되어 있다면 몇 개가 되어 있을까요? 베트남과 대한민국은 FTA 체결이 무려 3개나 되어 있습니다. 한 아세안 FTA, 한 베트남 FTA, RCEP 이렇게 3가지나 되기 때문에 내 제품의 관세 인하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수가 많습니다. 둘째 이유는 베트남의 경우 늘어나는 중산층이 한국 제품을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K-팝, K-드라마, 삼성전자의 영향도 있고요. 박항서 감독 등도 있고 한국을 좋아하고 선호할 만한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아이템은 전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패 사례도 많은 편인데요. 수출 또는 베트남 진출의 실패는 대부분 시장 조사 미흡에서 발생했다는 게 정론입니다. 그럼 어떤 시장 조사에서 실패했는지 궁금하시겠죠? 첫째로는 베트남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선호도 조사가 미흡했고요. 둘째 이유로는 경쟁 상품을 조사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부족했던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시장 조사 항목이 중요한 게 내가 직접 수출을 하건 바이어와 상담을 하건 결국 이 2가지 주제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떠나보내게 하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은 무척 뜨거운 나라예요. 그러면 저희가 뜨겁게 먹어야 하는 라면과 시원한 디저트 제품에서 만약에 수출 상품을 선택한다고 하면은 어떤 게 좋을까요? 답은 라면도 좋고 디저트류도 좋습니다. 시장 조사의 정확도만 차이가 날 뿐이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인이 제일 첫 번째로 좋아하는 라면은 오랜 세월 동안 신라면이었는데 베트남은 신라면보다도 진라면의 판매가 더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순한맛 진라면으로요.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은 디저트를 좋아해요. 그런데 만약에 빙수와 아이스크림에서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아이스크림을 고릅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아닌 빙수를 주력으로 베트남에 진출한 기업은 거의 실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수출이 프로세스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외 진출의 첫 단추를 잘 꿰야 된다는 의미이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수출 관련해서 해주실 말이 있으실까요? 동남아 국가 전체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저희보다 GDP가 낮은 베트남의 경우에도 중산층의 구매력이 올라가고 수입 제품도 다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눈높이 역시 그에 맞춰 올라가고 있는데요. 수입 인증은 필수라고 봐야 하고요. 품질 인증, ISO, GMP, 햅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베트남 소비자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가격만 싸게 해서 단순히 한국 제품이라서 해외 진출한다고 하면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가성비로 대표되는 가격 경쟁력, 아이템 경쟁력, 현지의 마케팅이 뒷받침되어야 단발성 수출이 아닌 지속적으로 해외 진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세 분의 소상공인 대표님들을 모시고 해외 수출과 관련한 궁금증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앞으로 국내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판매가 줄어들수록 해외 진출을 생각하시는 시절이 오실 겁니다. 그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방향과 방법만 알아도 혼자 하지 말고 전문가와 같이 풀어가도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게 해외 진출입니다. 해외 진출, 시간이 걸리지만 계약 하나씩 성사가 될 때마다 국내 판매와는 다른 성취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소상공인 대표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진출 전문가 경영지도사 김용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